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예외 없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높은 자존감으로 좋은 질의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남인숙,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를 장자식으로 바꾸면 성인, 지인, 도인이 된다. 철학이나 사상의 프레임을 들이대며 요모조모 따지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삶이라는 테두리에서 일별하면 결국 같은 말이 된다. 군자든 성인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존감 종결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책임의식이 강하고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적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반면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면 상대방을 탓한다. 내가 조금만 거들어 주었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망했어.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취미생활도 오락도 독서도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남들이 많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논어에서는 이런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고 장자에서는 이들을 변무, 도척 등에 비유한다. 변무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붙은 기형아를 일컫는 말이고 도척은 희대의 도둑을 가리킨다. 내가 말하는 좋다는 것은 인의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귀가 밝다는 것은 남의 말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눈이 밝다는 것은 남의 것을 보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거나 스스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얻어주는 것을 만족해하는 것이다. 남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스스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즐거움을 스스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도척과 백이라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로 지나치고 치우친 것이다. 장자 변무편. 위의 우화에서 인의는 남들이 짜놓은 삶의 프레임 혹은 외피를 말한다. 장자는 그 틀에 맞춰 사는 사람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남들을 추종할 뿐이지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 기호에 따라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삶은 타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지 자신의 참된 삶이 아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장자는 내 생각, 내 시각, 내 청각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조금 달라도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즐기라고 말한다.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하나 심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물을 주고 소중하게 돌보면 자존감도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내 삶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내가 좋다. 조유미.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한다. 그래서 잠깐 외출할 때도 얼굴에 뭐든 찍어 발라야 하고 자주 보는 이웃집을 방문할 때도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서 들고 간다. 내 쌩얼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빈손으로 가면 야박하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는 쌩얼이든 빈손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쌩얼과 빈손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존감의 출발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내가 존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외부 환경이나 주변의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를 믿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감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들었으나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 덕을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그 본성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그 덕을 떠나지 않는다면 굳이 천하를 다스릴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사람들이 흔쾌히 본성을 즐기게 했으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 것이다. 반대로 거림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사람들이 고달파하고 힘들어했으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착 가라앉게 한 것이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요임금의 치세나 거림금의 치세나 둘 다 덕치라고 말할 수 없다. 무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덕이 아니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아무것도 없다. 장자 제유편. 장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한 무의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다. 자연은 꾸미지 않는다.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답다고 사계절 내내 그 모습을 고집하지도 않고, 앞서가는 강물이 느리게 흐른다고 뒤따라오는 강물이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도 않는다. 입사 시험이나 승진에 실패한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나를 다르게 꾸밀 필요는 없다. 백수면 백수, 만년과장이면 만년과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인간관계가 위축되지 않고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는다. 백수에게는 백수의 삶이 있고 만년과장에게는 만년과장의 삶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면서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백수도 탈출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살아라.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마하트마 간디와 소로의 간소한 삶일 것이다. 간소하게 사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삶이다. 복잡한 것은 비본질적이다. 단순하고 간소해야 한다. 법정, 아름다운 마무리. 두 켤레의 샌들, 평생 동안 손에서 놓지 않고 읽었던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 밥그릇, 안경. 간디가 숨을 거둘 때 남긴 재산 목록이다. 소로는 간디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사상가였다. 간디는 소로의 월든을 읽고 그의 자연주의와 무소유를 삶의 지렛대로 삼았다. 법정 스님도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월든을 곁에 두고 읽었으며 간디와 소로보다 더 간소한 삶을 살아갔다. 열반할 때 그가 남긴 것은 이부자리 하나와 베개 하나, 그리고 소로의 월든이 전부였다.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자신이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짓고 자연을 벗하면서 살았다. 하버드를 나온 수재였지만 삶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남들과 다른 길을 택했다. 느릿느릿 숲속을 걸으면서 일출과 일몰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것,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 언덕이나 나무의 망루에 올라가 눈보라와 폭풍으로 응시하는 것. 소로는 일주일 중 엿새를 그렇게 살았고 나머지 하루는 먹을 것을 재배하고 채취하는 노동에 할애했다. 최근에는 소로의 이러한 자연주의적 삶에서 모티브를 따온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나영석 PD가 연출한 TVN의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제목만 봐도 월든 호수와 소로가 떠오른다.
피관찰자 두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도 서로의 일상을 연상시킨다. 장자가 권장하는 삶의 방식도 소로나 간디, 법정의 그것과 똑같다. 시기적으로 보면 세 사람이 추구한 자연주의적 삶의 원조가 바로 장자다. 장자는 인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삶이라고 말한다. 마른 발굽으로 설이나 눈을 밟고 털로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어 뛰니 이것이 말의 참된 본성이다. 높은 누대나 큰 방은 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백낙이 나서서 나는 말을 잘 다룬다라고 하면서 털을 태우고 자르고 발굽을 깎고 낙인을 찍고 고삐로 얽어매고 마구간에 묶어놓자 10마리 가운데 2-3마리의 말이 죽어나갔다. 밥을 굶기고 목마르게 하고 날뛰게 하고 나란히 떼지어가게 하고 재갈을 물리고 가죽 채찍과 대나무 채찍으로 위협을 가하자 10마리 가운데 반이 죽어나갔다. 도공이 나서서 나는 찰흙을 잘 다룬다. 둥근 것은 그림쇠에 맞고 네모난 것은 곱자에 맞춘다 라고 자랑하며 목수가 나서서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굽은 것은 갈고리에 맞고 곧은 것은 먹줄에 잘 맞춘다 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찰흙이나 나무의 본성이 어째 그림쇠, 곱자, 갈고리, 먹줄에 맞기를 바라겠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세상 사람들은 백낙은 말을 잘 다루었고 도공과 목수는 찰흙과 나무를 잘 다루었다고 칭송한다. 하지만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잘못이다. 내 생각은 이와 다르다. 이렇게 한다고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는 않는다.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는 본성이 있으니 그들은 길쌈하여 옷을 지어 입고 밭을 갈아서 먹고 산다. 장자 마제편. 위 우하에서 말을 잘 다루는 백낙과 찰흙을 잘 다루는 도공, 나무를 잘 다루는 목수, 이 세 사람은 인위적인 욕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과 찰흙, 나무의 자연적 본성을 훼손한다. 발굽으로 자연 속을 달리고 털로 추위를 막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말의 본성이고 그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인간이 나서서 재갈을 물리고 낙인을 찍고 채찍질을 가한다. 찰흙이나 나무도 자연 속에 존재할 때는 정해진 모양이나 규격이 없지만 인간들이 나서서 이리저리 깎고 비틀고 다듬는다. 사람의 본성도 원래는 소박하고 검소하다. 장자는 이를 직접 길쌈에서 옷을 지어 입고 직접 밭을 갈아서 먹고 산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적 질서와 제도적 규범 때문에 욕망이 늘어나고 삶의 양식이 복잡해진다. 장자와 소로, 간디, 법정 스님은 스스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방식대로 살았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간소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아쉬워서 남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중노동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꼭 필요한 노동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집중했다. 인류 역사에서 이들보다 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노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해서 가르친다. 견소포박, 소사과욕. 소박한 것을 찾아서 진이 돼 욕심을 줄여라. 도덕경 19장.